네, 아주 가끔 가다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저도 정말 많이 지칩니다. 이 논문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죠. 논문 사망 사건.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불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논문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건 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논문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에 설계할 때, 요때 제대로 했었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희 연구소에서 도저히 심폐소생술이 안 돼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은 거의 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논문의 명복을 빌며 어쨌든 새로운 논문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기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설계가 애초에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설계를 뭐 프로 연구자야 뭐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지만 초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자체를 사실상 지도 교수님이 같이 해 주셔야 되고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학생분들의 논문 설계는, 연구 설계는 지도 교수님께서 그냥 해와라, 연구 계획서 가져와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니, 다그치고 혼내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도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내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생 논문의 연구 설계를 처음부터 같이 해 주셔야 돼요. 학생이 어떻게 연구 설계를 처음 하는데 교수님이 아이고 잘해왔다 만족할 만큼 해오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에 와가지고 지금 논문 쓰는 거 아닙니까? 논문 잘 쓰고 이러면 본인이 그냥 바로 학회 내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논문 지도를 하거나 설계하는 거 도와주다 보면 사실 이게 머리가 약간 두통이 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엄청 집중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서도 지도 교수님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지도 교수인데. 그러니까 학생의 연구 설계를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연구의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 교수님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수님도 처음부터 학생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스럽지만 교수님이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마음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논문 지도를 했는데 사실상 연구 설계가 조금 삐딱하게 되어 있었다. 조금만 삐딱하면 나중에 추후에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교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삐딱해져 있다. 애초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뒷부분에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양적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한다는 소리죠. 통계 분석을 해서 우리 통계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스가 좋아야 되거든. 소스.
그게 뭡니까? 데이터가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이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될 수 없게끔 설계를 하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누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교수님도 사람인데. 그 의도적으로 얘 골탕 좀 먹여봐야지 하면서 연구 설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도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뜻하지 않게 복병이 생기는 거죠. 이 데이터 자체가 원활하게 수집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연구 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그런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실수가 가끔 있어요. 그 제가 항상 드는 예이지만 제가 드는 예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 학대가 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아동이 응답을 잘 못하니까 대신 부모를 대신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럼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가 진짜 아동을 집에 가가지고 학대를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내가 아동 학대 매우 많이 한다라고 응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다 거짓말로 왜곡시키는 응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IRB에서 여러분 다니시는 대학원의 IRB에서 보통 요런 부분들 엄청 걸러내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IRB에서 이런 것도 못 봤다라든가 지도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하면 이 사실상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측정 도구 있지 않습니까? 측정 도구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측정 도구라는 것이 이 도구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측정 도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힘든 건지. 그러니까 응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설문 문항을 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체계를 가지는지, 이 안에 들어가는 이론만 해도 몇 개인지, 이거를 제대로 모른 채 내가 설문조사 해야지. 그러면 측정 도구라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 뭐 대충 뭐 문항 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네.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요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이렇게 뭐 대충 한 5문항 있으면 되겠지. 자, 1번 문항, 요거는 요 연구에서 쓰여진 거, 저 문항 가져오면 되겠네. 요거는 저 연구에서 쓰여진 거 이거 가져오면 되겠네. 3번, 4번은 저 연구에서 쓰여진 거 가져오면 되겠네. 5번은 저 연구에서 쓰여진 거 가져오면 되겠네. 자, 근거 제시했다. 요 5개 물어보자. 끝. 이런 식으로 도구를 구성하면 제대로 응답이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성 체계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간단치가 않아요. 이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논문 같은 거 좀 준비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척도가 과연 적합하느냐, 과연 이거를 5점으로 하는 게 맞느냐, 6점으로 하는 게 맞느냐, 7점으로 하는 게 맞느냐, 짝수로 하는 게 맞느냐, 홀수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그리고 내가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걸 과연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인가? 이런 난이도 분석까지도 해야 돼요. 뭐 뿐만 아니라 무슨 온갖 타당성 안에서도 무슨 타당성, 교차 타당성, 내용 타당성, 각종, 그래도 신뢰도도, 이게 신뢰도가 여러분 하나만 있는 줄 아시죠? 신뢰도 크롬바 알파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크롬바 흐즈 알파 하나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라니까. 이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인이 몇 개다 이러면은 요인 분석을 하면 요인 개수가 나온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크리도표 같은 거 검증해가지고 요인수 몇 개 탐색적 요인 분석할 때 그게 요인 분석이라는 거는요, 요인수 과다
추정하는 메커니즘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과다 추정되는 요인수를 줄이기 위해서 패러렐 어널리시스라는 병렬 분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측정 도구를 논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끔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냥 탁상공론처럼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이 도구를 구성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설계된 그 연구가 처음에는 그냥 잘 될 줄 알았지.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도 수습이 돼요. 근데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논문이 사망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게 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논문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발 이 단어를 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설계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설계부터. 그러니까 내가 설계에 자신이 없으면 꼭 뭔가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설계부터 잘 되어야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수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설계에서 완전히 잘못되면 수습도 불가능하게 되는,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논문 사망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실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논문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한번 누군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확인하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를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